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인 젊은 아줌마입니다. 결혼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빠르게 한 편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사연을 보내던데 저는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절로 할 정도죠. 제가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주버님 때문이에요. 정말 아주버님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일 수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랑 제 남편은 나이 차이가 꽤 큽니다. 남편이 저보다 11살이나 더 많거든요. 현재 제가 26이고 남편은 37입니다. 정말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몇 자 적어보자면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저를 무척이나 존중해 주거든요. 그 의미로 제게 항상 존댓말로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또 저희 친정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매일 저를 데리고 친정에 갈 정성을 발휘할 정도입니다. 남들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왜 결혼을 하냐고 미련하다고 오지랖을 부리곤 하는데 저는 정말 남편과의 결혼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시 태어나도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사실 처음엔 저희 집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무척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 남편을 많이 믿고 좋아하고 계시죠. 제가 좀 귀하게 태어난 딸이었기 때문에 제 형제들과 부모님, 너나 할 것 없이 결사반대를 외쳤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 덜컥 임신을 하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당시의 남편은 정말 본인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욕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그저 저희 집안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요. 오히려 귀한 딸 이런 방법으로 데려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면목이 없지만 절대 제 아내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죽어도 없을 거라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말을 통해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었고 축복 속에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사실 부모님과 제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야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저를 대접해주면서 살지만 그 시절에는 가진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남편의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은 모습에 반했고 장난으로라도 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제게 예쁘다고만 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 안정감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존재만으로도 결함이 되어버리는 아주버님이에요. 사실 저는 시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지병으로 인해 남편과 아주버님이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또한 남편이 성인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만날 때 그런 소리 일절하지 않다가 나중에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괘씸하지도 않았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그때에도 충분히 느껴졌었거든요.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진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다니던 대학도 자퇴해야만 했어요. 저희 남편 진짜 머리가 좋았습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똑똑함이란 것이 있잖아요. 남편은 정말 천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대학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제 남편에게 뒷바라지를 요구했거든요. 저희 남편은 사립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학비가 필요했는데 당장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한 푼씩 벌어서 학비를 대야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누군가는 벌어야 했는데 그게 남편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아주버님은 그렇게 남편의 뒷바라지로 공무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디 좋은 곳에 취업이 가능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고졸이 해봤자 얼마나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겠습니까?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해서 버는 족족 아주버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주버님은 정말 머리에 똥만 찬 사람입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멍청하고를 떠나서 개념도 상식도 그 무엇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9년을 뒷바라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커녕 그냥 지금도 백수입니다. 공부를 진작에 놓았어요. 아무튼 남편은 뒷바라지를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30대 초반에 말이에요. 남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20대 초반인 여자아이가 무척 어리지만 꿈을 가지고 있는 눈이 그렇게 반짝거려 보이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감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제게 구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구애에 넘어가서 만나게 된 것이고요.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자괴감이 조금씩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잘난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조금씩 자각이 되더래요. 그러다 제가 남편한테 지나가듯이 말을 한 거죠. 오빠도 저런 것들 잘하지 않아요? 왜? 오빠 사장님 해봐요. 나도 사모님 한번 해보자. 라고요. 그런데 제가 장난스레한 그 말에 남편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고 했어요. 왜 지금 자신은 아직 30대인데 도전을 하지 않는 건가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대출을 받았고 돈을 정말 싹싹 긁어 모아 아주 작은 사업체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아주버님이 한마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꿋꿋하게 사업체를 차렸고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주버님 뒷바라지를 했어요. 사실 처음엔 그렇게 수익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도 사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기도 했고요. 당연히 문제들도 많이 생겼죠. 그러다가 제가 덜컥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저희 집에 면목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결혼할 때 상견례를 생략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에 어른들이 계시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무엇보다 아주버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제가 따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무척 개념이 없으셨거든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제가 이미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 모두가 알고 있었을 때였어요. 나름 처음 뵙는 자리이고 결혼 전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말리는 남편의 말도 뿌리치고 좋은 한우와 꽃다발 그리고 과일 세트를 들고 갔어요. 그런 제가 도착하자마자 아주버님께서 하신 말씀은 고기를 한번 구워보라는 말이었어요. 무척 당황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내 아내 될 사람이야. 언행 좀 조심해. 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그런 남편을 말렸어요. 뭔가 점수를 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신 초기라서 사실 제가 입덧이 좀 심했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솔직히 조금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생고기의 비린내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런 저보고 아주버님은 재수 임신하더니 유난이다 좀 하더군요. 이때 처음으로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이 정색을 하며 한 소리 하니까 아주버님도 그만두시더군요.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남편의 도움을 빌려 상을 차렸고 함께 둘러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그랬더니 저보고 자신한테 술이나 한 잔 따라보라고 하더군요. 순간 두기를 의심했어요. 아니 재수, 뻣뻣하게 뭐 하자는 거야. 여기 술잔이 비었잖아. 술이나 한 잔 쭉 따라봐.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왜 그렇게 했냐 화를 내시겠지만 당시에는 좀 헷갈렸어요. 제 나이도 어렸고요. 그냥 어른들이 한 잔 따라달라는 건가 보다 싶어서 두 손으로 술 한 잔 따라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저보고 그러더군요. 크, 우리 재수 고분고분한 맛이 있네. 우리 동생 좋겠어? 저는 무례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부모가 없으니 본인이 시집살이를 대신시키겠다고 내일부터 집안일 하러 여기에 새벽에 오라고 하질 않나. 정말 미칠 것만 같았죠. 임신한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그 이후 말하는 표현들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남편과 저의 사생활에 대한 스스럼 없는 질문을 한다던가, 저보고 태도를 알랑거리면서 남자를 구워 삶을 줄 알아야 한다던가, 도저히 초면에 동생의 예비 아내를 앉혀두고 할 수 있는 말을 하진 않더군요. 가뜩이나 임신을 하고 난 이후
호르몬들이 날뛰어서 감정 조절이 힘든데 그런 소리까지 듣고 앉아 있으니 눈물이 절로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아주버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술을 급하게 마시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는 오히려 저를 향해 자기가 무슨 틀린 말을 한 것 있냐며 화를 돋구더군요. 더 이상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어 말도 없이 일어나서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획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소뚜껑만한 손이 저를 내려치려고 하고 있더군요. 어디 싸가지 없이 못 베어먹은 버르장머리야, 어?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아주버님이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다행히 맞진 않았지만 바로 배가 뭉치기 시작해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야 했죠. 남편이 제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뭐 그 뒤로는 남편도 아주버님이랑 진짜 크게 싸우기도 했고 제가 더 이상 아주버님을 마주치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기에 그냥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마 그래서 남편은 저와 결혼할 당시에는 부채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아주버님께 다달이 생활비도 남편이 줘야 했고 벌인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고 있고 나이도 많은데 부모도 없고 모은 돈도 없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많이 기우는 결혼을 한다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홈전 임신으로도 몸이 힘들 텐데 사는 것조차 힘들게 사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 앞으로 아파트랑 자동차랑 이것저것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사업이 술술 풀렸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서 해준 것들을 다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길래 남편 보고 최고라며 웃어주고 넘겼는데 정말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선물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기 시작했고 저한테도 그동안 고생만 시키게 해서 미안했다며 앞으론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저와 우리 아들이 자신을 찾아와 준 덕분이라고 모든 공을 저랑 저희 아이에게 다 돌려주더라고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며 제게 호언장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가족을 위해 든든한 가장이 된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만났을 때 이후 아주버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훤한 대낮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의아한 얼굴로 현관에 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주버님이 서 계시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가 문을 열자마자 이런 반구에 말도 없이 거실로 터벅터벅 들어오셨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무슨 일로 왔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니까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설명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 자초지종을 알려달라고 차분하게 말했더니 아주버님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재수, 나 한 3억만 땡겨줄 수 있을까? 아니 그래도 동생이 재수 말이라고 하면 깜빡 죽잖아. 어? 가죽 좋다는 게 뭐겠어.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억만, 아니다 3억 5천만 원만 빌려주라. 어? 3억이든 3억 5천만 원이든 네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진짜 기가 막혀서. 게다가 돈을 빌려달라는 사유조차 웃깁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공무원 시험? 이젠 응시조차 하지 않아요. 10년 내내 그 시험만 준비했는데도 필기조차 합격하지 못하는 거면 포기라도 하든가. 자신이 멍청하단 걸 인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이 안 좋다, 컨디션이 난조였다. 갖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남편 고생시키는데 진짜 기도 안 차요. 아마 아주버님 뒷바라지 하면서 못해도 돈이 큰 거 몇 장은 깨졌을 겁니다. 공무원 시험도 이제 아주버님도 지긋지긋하셨던 건지 때려치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하세요. 자기도 투자의 귀재가 되겠다고 하면서요. 철딱서니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그러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하다가 돈을 꽤 크게 잃었다고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속상한 걸 달래려고 혼자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7병을 먹었고 필름이 끊겼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경찰서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 취해서 무슨 짓거리를 저질렀냐면 애꿎은 포장마차 들쑤셔서 기물 파손에 돈도 안 내고 도망가서 무전 취식에
기도 안 차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본인은 투자 실패해서 너무 화가 나는데 눈앞에 제 또래의 남자가 외제차를 주차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배알이 꼴리더래요. 그래서 홧김에 우다다 달려가서 발로 외제차 2대의 백미러를 발로 찼답니다. 당연히 그것들 처참히 부서졌고요. 그거 배상하라는 내용도 있더군요. 그래서 모든 걸 물려드리고 합의하고 자신도 치료받는 돈을 합쳐서 세만이 3억 5천만 원이다 이거래요. 동생한테 손을 벌려봤는데 안 도와줄 것 같으니 저보고 말해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재수가 동생한테 말하는 게 영 부담스러우면 사돈댁에서 좀 도와줘도 되고. 하나뿐이 아주버님 깜빵 보낼 건 아니잖아. 그치? 나는 재수 착한 거 다 알고 있다. 진짜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저랑 아들에게 하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아주버님도 가족이어서 그런지 막 매몰차게 굴진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서 그런 애착을 가지는 거? 저 당연히 이해했어요. 가족을 가족이 돕지 누가 도와주나 싶어서요. 아주버님께 지원하는 거 알고도 말 안 했던 게 그 이유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러다 내 남편 등골만 뽑히겠다 싶었어요. 부탁하는 꼬라지도 껄렁껄렁. 아니, 동생 돈을 빌려 쓰는 거면 최소한의 미안함은 보여야 하지 않나요?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그리고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일단 저번처럼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면 저도 제 아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 아주버님께 말해보겠다고 대충 얼머부리면서 돌려보냈고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미리 아이는 옆집에다 맡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오늘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이제까지 많이 참았어요. 근데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아주버님 2번 다시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오빠한테 속삭여서 돈을 주든가 우리 친정 부모님 돈을 달래요. 내가 지금까지 오빠가 아주버님 지원하고 그러는 거 싫다고 한 적 있어요? 다 존중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아주버님은 저한테 돈 맡겨놨대요?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아주버님과 마주쳐서 나쁜 물 들까도 너무 걱정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빠가 선택해요. 나랑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 건지 아니면 아주버님 그대로 뒷바라지하면서 평생 질질 끌려다니기만 할 건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보,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저는 이야기했어요. 오빠, 그게 어딜 봐서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저한테 어디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던가요? 오빠는 10년이 넘도록 하고 싶은 것들 다 놔가면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고맙단 소리라도 들었어요? 나 이번에 정말 경고하는데 3억이든 3억 5천이든 해주기만 해줘봐요. 우리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거 감당할 거면 돈 빌려주세요. 알겠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도 정말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은 며칠 후 이번에 완전히 아주버님을 향한 지원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남편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겠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단 사실을 말이에요. 당연히 합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아주버님은 저희 신혼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셨고 정말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도 이번 기회에 아주버님을 고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 같았어요. 대처도 아주 단호하게 하고 변호사나 이런 것들도 단 하나도 구해주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양자택일을 하라고 단호하게 나가긴 했는데 진짜 그럴 줄은 몰랐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감옥에 가셨습니다. 합의도 못하고 그러니 옥살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3년은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제발 그곳에서 이제는 생각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